자, 두 번째, 사회복지 정책의 가치입니다. 사회복지 정책의 가치에서 평등이라든지 이 내용들이 이제 많이 나오게 돼요. 자, 평등이라든지 아니면 자유라든지 이런 게 나타나는데 이걸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평등이 보이냐? 자, 비수기. 그래서 비례적 평등, 수량적 평등, 기회의 평등으로 이루어져요. 자, 비례. 뭐뭐에 따라죠. 자, 기여에 따라라든지 아니면 능력에 따라 다르게 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비례적 평등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회에 따라 다르게 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형평이라고 해요. 형평에 맞게 형평성 또는 공평성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죠. 기여에 따라 나타나기 때문에 이 비례적 평등은 자본주의에서 나타나는 것이 이 비례적 평등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포츠라든지 이런 것들 보면 운동선수들이 이제 몸이 다 다르잖아요. 몸값이 다 다른 것들이 능력에 따라 주기 때문에 이 몸값이 다 다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에 따라 상이하게 자원을 배분하는 것이 이 비례적 평등이다라고요. 그래서 공평이나 또는 형평이라고 얘기하고 그 자본주의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이 비례적 평등입니다.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우리 공공부조라든지 왜 없는 사람만 도와준다는 거예요. 뭐 이제 열등처우 원칙, 뭐 열등처우 이게 뭐야? 공공부에서 열등처우 원칙이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공공부조의 열등처우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수급을 받는 사람들은 최저임금보다 더 낮은 열등한 처우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우리 보험료 같은 경우에도 보험료를 많이 낸 사람은 어때요? 혜택을 많이 받는 이런 사회보험의 보험 수리 원칙들 이런 것들이 비례적 평등에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두 번째, 수량적 평등. 수량적 평등은 결과의 평등이라고도 이야기해요. 또는 절대적 평등. 결과의 평등, 절대적 평등이라고 해서 기여와 능력에 상관없이 모두 똑같이 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이 수량적 평등입니다. 그래서 이 수량적 평등은 우리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똑같이 배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사회주의에서 똑같이 준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이 수량적 평등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사회적으로는 똑같이 준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그러면 당연히 똑같이 이제 준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왜 이게 똑같이 주냐라고 하냐면 똑같이 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많은 문제가 생기겠죠. 뭐 왜 그러면 이 능력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일을 했는데 왜 똑같이 하냐? 그럼 나 열심히 안 해야지. 이런 생각도 들 수 있겠죠. 자, 이런 것들처럼 결과 모든 거 상관없어요. 이것이 맞냐 저것이 맞냐 이게 다 필요 없이 모두 그냥 똑같이 결과가 똑같아서 이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이 평등을 중요시하는 것이 이 수량적 평등이다. 비례는 형평을 중요시하고요. 이 수량적 평등은 똑같이 주는 것이니까 평등을 중요시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가장 적극적인 의미예요. 가장 적극적인 평등입니다. 가장 적극적인 평등으로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면은 왜 적극적 평등이냐라고 하면은 결과에 똑같이 주잖아요. 네가 한 개냐 두 개냐 세 개냐 다르게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욕구 이런 능력 이런 거 상관없이 모든 사회적 자원을 똑같이 배분하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을 평등하게 만들 수 있는 그래서 가장 적극적 평등이라고 불리는 것이 수량적 평등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이 수량적 평등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사회적 자원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국가가 많이 버는 사람들에게 많이 뺏어요. 그리고 적게 버는 사람이 다 똑같이 주려고 하면 많이 버는 사람이 10개를 벌었어. 그럼 5개를 뺏어서 못 번 사람에게 5개를 줘야 되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사회에 이제 평등을 지향하다 보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소극적 자유. 자, 소극적 자유를 침해합니다. 침해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극적 자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요거예요. 이 나중에 어떤 문제가 터지면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줘라 라고 국가에게 요구할 수 있는 자유를 이 소극적 자유라고 하는데 국가가 내 거를 갖고 가잖아요. 야, 왜 내 거 갖고 가냐? 내가 이렇게 벌었는데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게끔 그 소극적 자유를 침해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뭐 갖고 가는 게 아니라 번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모두 똑같이 줬잖아요. 내가 이제 2개를 받아야 되는데 1개를 받게 만들었잖아요. 나 왜 1개 주냐? 2개 줘야지. 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이후에 인재가 터진 이후에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소극적 자유를 침해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만약에 처음부터 그런 모든 것들을 이제 그 서비스, 그러니까 자유주의에서는 준 다음에 뺏어가는 거잖아요. 준 다음에 세금으로 다시 내라, 뭐 해라 이렇게 해서 이제 뺏어가는 거기 때문에 처음부터 안 주는 게 아니라 준 후에 갖고 가기 때문에 이거를 소극적 자유를 침해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수량적 평등입니다. 그래서 비례적 평등, 수량적 평등, 마지막 기회의 평등이 있습니다. 자, 기회의 평등은 기회만 평등이에요. 기회만 평등. 다른 거 상관없어요. 뭐야? 결과는 상관없습니다. 결과는 상관없어서 가장 소극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가장 소극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기회의 평등입니다. 그래서 과정상의 평등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뭐 장애인 전용, 시험 전용이라든지 아니면 국가유공자, 저소득층 뭐예요? 시험 볼 수 있는 권리만 줄 뿐이지 뭐 하는 거예요? 결과는 보장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기회의 평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다음에 자유가 있어요. 자, 자유가 있는데 이 자유는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가 있습니다. 소극적 자유, 적극적 자유. 자, 소극적 자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말 그대로 소극의 소극적이라는 거죠. 즉 뭐냐면 문제가 생긴 이후에 뭐 하는 거예요? 이야기하는 거죠. 자, 저 지금 이렇게 지하철에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이제 개인이 내가 이제 있는데 내 욕구를 침해해. 다른 사람이 나를 침해해. 그때 좀 하지 마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소극적 자유인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긴 이후에 이야기해서 그것을 해결하려는 게 소극적 자유인데 예를 들면서 지하철에 자고 있는데 물건 파는 아저씨가 막 시끄럽게 떠들어. 잠에서 깼어요. 그럼 뭐라고 해요? 아저씨 시끄러우니까 빨리 지나가세요. 다른 데 가서 파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소극적 자유예요. 자, 두 번째 적극적 자유는 문제가 생기기 전에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하철에서 물건 팔면은 시끄러우니까 지하철에서 물건을 못 팔게 해주세요. 절대로 물건을 갖고 있는 사람 지하철을 못 타게 해주세요. 이렇게 먼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의 자신이 원하는 것을 먼저 이야기할 수 있는 자유가 적극적 자유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기 전에 원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고 소극적 자유는 문제가 생긴 이후에 해결해 주세요 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소극적 자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를 조금 잘 기억하셔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수량적, 비례적, 기회의 평등인데 수비기 이렇게 비수기, 전 비수기라고 외우거든요. 비수기. 비례적, 수량적, 기회의 평등으로 이루어지고 자유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적극적 자유와 소극적 자유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자유하고
뭐 방금 이야기했던 효율성이 아니죠. 평등하고 이런 문제들을 유래해서 문제가 좀 잘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1번. 사회복지 정책의 가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옳은 거네요. 가치는 사회복지 정책의 목표가 아니라 수단이다. 자, 목표가 아니라 수단이래요. 그렇죠. 이제 그 가치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떻게 이제 이 수단으로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야. 즉 뭐냐면 가치는요, 이 가치는 신념, 이런 거, 가치가 신념이잖아요, 신념. 신념 같은 것. 그래서 딱 한번 정해지면 절대 변하지 않는 게 가치잖아요. 그러니까 사회복지 정책은요, 목표가 가치예요. 목표를 딱 정해야지만 거기에 맞는 수단들을 만들 수 있겠죠. 방법들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치라고 얘기하는 것은 신념이죠. 수단은 뭘로 볼 수 있을까? 윤리로 볼 수 있겠죠.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윤리였으니까, 자, 가치는 목표로 보는 겁니다. 목표로서 절대로 어떻게 변하고 무엇이 하지 않는 중심을 딱 잡아주는 것이 이 가치다. 그래서 사회복지 정책의 목표입니다. 가치는 사회복지 정책의 목표가 된다. 사회복지 정책의 가치에 대한 설명이니까 그 가치는 목표가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비례적 평등의 가치를 실현하려면 자원 분배 기준이 먼저 정해져야 된다. 비례적 평등, 비수기. 자, 비례의 평등이 뭐예요? 능력에 따라죠. 능력에 따라 상이하게 배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는 어떻게 줄 거고, 누구는 어떻게 줄 거고, 누구는 어떻게 줄 거고 이야기하겠죠. 즉 자원 배분의 기준이 먼저 정해져야지만 비례적 평등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대신 수량적 평등 같은 경우는 뭐예요? 없어도 되겠죠. 기준이 없이 그냥 갖다 줘버리면 되겠죠. 모든 사람을 똑같이 주는 거니까 이 배분의 기준은 먼저 정해져야 되는 것은 비례적 평등이 맞습니다. 자, 3번 보험 수리 원칙은 결과의 평등을 반영한다. 자, 보험 수리 원칙, 결과의 평등이 뭐예요? 수량적 평등이었죠. 수량적 평등, 뭐예요? 똑같이. 보험 같은 경우에는 뭐였어요? 보험료를 많이 내는 사람이 많이 받고 보험료를 적게 내는 사람이 적게 받는 거죠. 보험 수리 원칙은 결과의 평등을 반영하는 게 아니라 비례적 평등을 반영합니다. 자, 열등처의 원칙은 수량적 가치를 반영한다. 자, 열등처리 원칙도 뭐예요? 비례적이죠. 비례적 평등입니다. 자, 수량적 결과의 평등은 뭐예요? 이거는 수량적 평등, 그 다음에 결과의 평등. 그 결과적 평등은 수량적 평등이죠. 결과의 평등하고 수량적 평등이 같은 내용이잖아요. 보험수리 원칙이든 열등처리 원칙이든 뭐요? 다른 사람의 비례해서 서비스를 주는 것이 이 수량적 평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이거 보면 방금 이야기했죠. 비례적이 아니죠. 둘 다 수량적입니다. 수량적 평등을 가치를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 수량적 평등을 해야 되는데 결과의 평등, 수량적 평등은 수량적 평등에 대한 내용이고 보험 수리 원칙, 열등처의 원칙은 비례적 결과를 들어간다. 이제 이렇게 얘기했죠. 이게 결과의 평등, 자, 이 결과의 평등, 수량적 평등은 요 두 가지는 요 수량적 평등에 대한 내용이고요. 보험 수리 원칙, 열등처의 원칙, 보험 수리 원칙은 비례적 평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틀린 거예요. 자, 적극적 자유, 소극적 자유, 적극적 자유. 내가 문제가 생기기 이전에 먼저 이야기할 수 있는, 국가에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자, 타인의 간섭이나 구속으로부터의 자유를 뜻한다. 이거 뭐예요? 타인의 간섭. 너 자꾸 나 괴롭히지 말라고 하지 마! 얘기하는 거죠. 소극적 자유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네요. 2번에 대한 비례적 가치가 이제 내용이 맞는 거죠. 비례해서 주려고 하면 먼저 자원 배분들 이런 것들이 정해져야지만 그 내용들을 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2번
사회복지 가치 중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제 자유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겁니다. 자유예요, 자유. 적극적 자유, 소극적 자유인 거죠. 자, 자유지상주의 관점에서 적극적 자유를 옹호한다. 적극적 자유는 뭐예요? 일이 생기기 전이죠. 전에 무슨 문제 욕구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걸 해결해 주려고 하는 거죠. 자유지상주의는 자유주의예요. 자유주의. 자유주의라고 하는 것은 시장 경제로 얘네들은 자유지상주의 관점 뭐냐? 우리가 지금 평등이 아니에요. 사람들끼리 평등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사람이 사는데 어떻게 평등하냐? 불평등하지. 잘 사는 사람은 잘 사는 거고 못 사는 사람은 못 사는 거야. 어디 똑같다고 얘기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자유주의입니다. 자, 그 자유주의에서는 뭐냐? 소극적 자유예요. 소극적 자유. 소극적 자유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적극적 자유를 옹호하지 않아요. 자, 2번 소극적 자유의 보장을 위해서 국가의 역할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아니죠. 국가의 역할이 많으면 많을수록 적극적 자유에 좋습니다. 적극적 자유. 국가가 모든 것을 딱 해놓고 야 국민이 이거 하는데 필요하겠네 라고 다 준다고 하면 어려움이 없겠죠. 평등해지겠죠. 다 어렵지 않으니까 평등해지겠죠. 그래서 국가의 역할이 많을수록 적극적 등이 중요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3번 적극적 자유 관점에서 자유의 침해는 개인에게 필요한 자원이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 우리 적극적 자유래요. 적극적 자유에서 자유의 침해는 개인의 필요한 자원이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을 한다. 자, 우리 자원이나 기회를 박탈한대요. 즉, 뭐 하는 거예요? 소극적 자유는 일이 터진 거죠. 일이 터진 이후에 해결해 주세요. 나 힘드니까 이거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소극적 자유였어요. 자, 그러면 적극적 자유에서는 뭐예요? 자원이나 기회를 박탈한대요. 즉 뭐예요? 나에게 와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아예 오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모르고 있는 거죠. 나에게 뭐가 와야 내가 나는 이건가 나한테 이게 왔으니까 나 이거 불편하니까 해주세요 라고 해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자원이나 기회가 아예 안 왔어.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못하죠. 그러니까 뭐요? 처음부터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죠. 나 이런 거 하게 나에게 기회를 주세요. 자원을 나한테 주세요. 먼저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적극적 자유는 기회를 박탈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적극적 자유의 관점에서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적극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뭐 하는 거요? 처음부터 요구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자원이나 기회를 박탈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해버리는 것은 적극적 자유의 침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욕구 이런 것들 우리가 이제 그렇잖아요. 적극이 원하는 것을 말해가지고 내 걸 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아무것도 못하게 만든 거잖아요.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었으니 나에게 기회 자체가 안 온 거야. A가 받아야 되는 것들인데 받질 못했어. 그럼 받아서 이게 불편하면 이게 불편합니다. 이거 수정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것이 소극적 자유인 거예요. 근데 아예 요 기회부터 박탈시켜버린 거죠. 얘기할 수 있는 서비스를 받을 기회, 자원을 받을 기회 이거부터 박탈시켜버린 것은 적극적 자유에 대한 내용이 맞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답은 3번이네요. 자, 4번 적극적 자유의 관점에서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인의 자유를 제약할 수 없다. 제약할 수 있죠. 왜 그러면 적극적 자유를 위해서는 문제가 생기기 위해서 임차인, 그 월세를 내고 있는 사람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임대인의 자유를 제약하는 겁니다. 야, 임대료 그 얼마까지만 받아. 딱 제약해버리는 거죠. 법으로. 그러면 주거 안정이 될 수 있겠죠. 그게 적극적 자유죠. 적극자에서 제약할 수 없다. 제약할 수가 있습니다. 제약을 해서라도 주거 안정을 해주려고 하는 것이 적극적 자유예요. 자, 개인의 행동에 외적 강제가 없는 상태는 적극적 자유의 핵심이다. 외적 강제가 없는 상태. 자, 외적이래요. 외에서 밖에서 이제 상태가 없는 자유는 뭐요? 소극적 자유죠. 소극적 자유의 핵심입니다. 외적 자극이 없는 그걸 막았으니까 하지 않도록 강제가 없도록 외적 자극을 하지 않도록 막았으니 강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극적 자유고요. 문제가 뭐냐면 그런 강제가 없는 상태 개인 행동에
외적 강제가 없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내가 무언가를 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게끔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적극적 자유 같은 경우에는 아예 처음부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요구하는 거잖아요. 요구도 한 게 없고 요구한 게 없었잖아요. 요구했다. 그러니까 무엇을 개인의 행동에 대해서 외적 강제를 하지 않도록 뭐 이야기한다. 뭐 얘기한 게 아니라 이런 외적 강제가 없는 거. 내가 문제를 당하지 않도록 내가 A라는 문제를 당하고 있었는데 이런 A라는 문제가 없어지도록 얘기해 준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이건 소극적 자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에 대한 외적 강제들 이것을 없는 상태. 나에게 서비스가 아니면 나에게 불편이 오던 게 불편이 없어진 상태. 이런 사람들은 이거는 소극적 자유의 핵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외적 강제가 없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외적 강제가 있다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 강제는 외적 강제가 있다 없다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일이 없는 거죠. 생길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외적 강제가 없는 상태라고 하는 것은 나는 지금 없을 수 있지만 나중엔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었다가 이야기해서 없애버린 상태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소극적 자유가 맞고요. 이런 행동에 대해서 외적 강제 있다 없다 이게 이제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적극적 자유는. 처음부터 그런 게 생길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있다 없다 얘기를 할 수 없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적극적 자유가 맞는데 있다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 없다라는 생탕은 있다가 없어지는 걸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은 소극적 자유에 대한 내용이다. 왜냐 소극적 자유는 무언가를 당하고 있을 때 안 했으면 좋겠다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소극적 자유에 대한 내용으로 좀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확실히 맞는 게 3번이기 때문에 이 3번이 맞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